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개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요. 개는 과거에 동네 사람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놨다가 혼사나 장례가 있으면 도와주고 농기구 공동 구입 등에 사용하는 우위와 경제적 협력의 공동체 문화라고 써 있네요. 이 말은요, 옛날에는 이제 마을과 마을 간의 이동이 어려웠고 서로의 이제 숟가락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신뢰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적금의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약간 좀 변색되었죠. 왜냐하면 적금의 형태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은행이란 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은행이란 거 생기고 나서 개란 게요, 이 컨셉이 사금고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큰 이익을 통해서 이익 수익을 이루고자 하는 사금고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번호개고요. 또 한 가지는 낙찰개가 있습니다. 번호개는 가장 이자를 적게 받을 사람이 먼저 돈을 찾고 가장 큰 이자를 받을 사람이 나중에 돈을 찾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낙찰개는 서로가 가장 이자가 적게 받을 사람이 먼저 돈을 받겠다고 낙찰되어서 서로가 모은 돈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가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는 하지 마세요. 개를 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개의 문제점은요, 개주란 분이 개를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죠. 이제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은요, 상대방의 고객의 돈과 내가 이제 관리해야 할 돈을 매니지해야 할, 요거에 투명하게 매니지해야 할 fiduciary duty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exercise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주어져요. regulation도 있고요. 법도 존재합니다. 근데 개주는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돈의 흐름을 개주가 마음대로 줄였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개주의 전권입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고요. 예를 들어서 첫 순번의 돈을 개주가 받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개주가 갯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갯돈이 없어졌다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원의 순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유도하고 이제 돈을 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개들을 돌려막기를 하다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 터지는 사례. 개가 하나 터지면 연달아서 돈이 지급될 돈이 없으니까 다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내가 믿고 맡겼던 돈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갯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 한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개란 문화가 워낙 오래전부터 한민족의 전통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런 개란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요. 그리고 개주와 개주의 이제 해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갯돈을 타고 잠적했을지라도, 그래서 어떠한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해 주는 듯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개란 개념 자체가 없죠. 미국은 굉장히 이제 서구화된 사회니까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돈의 주고받음, 그러니까 후고 돌려받고 이런 개념은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받을 수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스피리어 코트의 판사분들을 꽤 많이 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분들도 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 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신기하니까 이 개를 통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지급되고 누구한테 지급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써 있으면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그분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개를 제하하는 사람들은 잠정적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이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많은 개들로 인한 피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 사는 그런 돈들을 노려서 이루어지는 사기이기 때문에 그냥 개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나 사교 모임이나 미용실이나 일터 등에서 개를 권유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신원도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 개주 한 명만 믿고 그 큰 돈을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작정하고 개를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일단은 계약서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개주가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개주만이 그 리스트를 알고 있어요. 제가 리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개주의 리스트조차도요. 신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타주의 누구 엄마, 무슨 뭐 어디 주의 누구 엄마, 어느 도시의 누구 엄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돈을 빌렸는지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도 어떻게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개를 해야겠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개를 내가 큰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서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차용증, promissory note라고 하죠. 이것을 꼭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romissory note만 작성하실 게 아니라 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돈의 주고받는 행위에 담보를 잡으셔야 돼요. 담보를 잡으셔야지, 그래야지 차용증을 써서 그 차용증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담보를 통해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걸 해주는 개주는 없어요. 네,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런 걸 왜 하냐며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개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는 도박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금융거래가 아닙니다. 이제 가정과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요, 평생 벌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이라도 개를 하신다면 개에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개를 하지 마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어셨던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피해가 있으시거나 그리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비롯한 변호사한테 꼭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